안녕하세요. 그저 334페이지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제3장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계획법 하고 있는데 자꾸 강조하지만 국토계획법 목차 익혀가지고 1월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목차가 제1장 총설에서 총설은 주로 용어를 배우고요. 2장이 계획이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있죠. 둘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방향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하나하나 도시 발전 방향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이 두 개 광역과 기본계획은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방향만 제시합니다. 방향 제시하면 여기 있는 관리계획이 제시된 방향을 수용, 받아가지고 집행, 그대로 집행한다. 실천.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뭐가 있는가? 6가지 이거 반드시 암기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21 용도 지역 나눴어요.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지구 뭐 있는가 생각납니까? 용도, 지구면 경미, 도시계, 고치, 방방택했어요.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인데 용도 구역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 도시 자연 보호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예, 입지규제 최소 구역도 분명히 얘도 용도 구역 맞습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세 번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있고,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신도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신도시를 만든다, 개발. 재개발, 개발이 개발. 좌우지간 개발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 신개발도, 재개발도 지간 개발이니까 그런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기존에 있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입지를 제한하니까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완전 파격적인 개발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거기를 개발한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드는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올 상반기에 도입돼가지고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 그러면 인천하고 저기 포항에 들어갔어요. 인천도 들어가고 포항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면 인천 무슨 역이든가 그 역 주변 그리고 포항입니다. 포항 두 개 들어가는데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빨라요. 그럼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래서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가지 반드시 암기해가지고 1월달 넘어가야 됩니다. 제3장이 이제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 부동산 공법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규제 대상이 뭡니까 물으면 규제 대상이 개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인가 앞전주 여기까지 했거든요. 개발 행위란 첫 글자 따서 건 그리고 물 그리고 토 그랬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 그러면 물건 적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이걸 개발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허가 절차부터. 그래서 허가 절차 그러면은 자 교재 334표 보면 첫 번째 1번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 나오는데 뭐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발하고 싶으면 허가 신청을 하라고 허가 신청을 해야 허가를 해주니까 1번은 허가 신청한다는 얘기고 2번 허가 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갑이 여기에다 개발합니다. 갑이 여기에다가 개발해야 되겠어.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허가 신청을 해야죠. 허가 신청하는데 이거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뭘 해줘야 돼요?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날짜가 며칠입니까 하면 15일 이런 날짜는 좀 잡아야 돼요. 공법에 수차가 원칙은 수치가. 공법 공부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수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분들이 숫자 부담을 줄이려고 숫자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오니까 숫자 신경 쓰지 마서 그러는데 절대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올해 40문제 중에서 17문제가 숫자입니다. 숫자 찾는 문장.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암기 안 하면 좋겠지만 부담 줄이려고 암기하지 마세요. 근데 나온다니까 답으로. 15일, 30일. 어쩌겠어요? 암기해야죠. 자꾸 반복합니다. 자꾸 반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했으면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거예요. 허가 처분했다 그러면 공사요. 공사 끝나고 뭐 받아요? 준공검사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전부 다 상식적 얘기들이요. 자, 먼저 허가 신청한다. 15일 내에 처분한다. 그럼 허가를 하든 불허가 처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기준. 허가 기준.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할 것이고 안 맞으면 안 할 것이고 허가 기준이 몇 개 있냐면 5가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허가 기준에 뭐가 있는가? 첫 번째, 뭐가 맞아야 되냐 그러면 형질 변경 면적입니다. 형질 변경 면적이 적합하게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거 암기 다 해야 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만, 미만 책에 안 나와요.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존녹지 5천 미만, 관리 3만, 농림 3만, 자연경 5천 미만. 근데 지금 이런 거 암기할까요? 지금은 먼저 기본 틀 잡아줘야 되니까. 어쨌거나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은 맞아야 된다. 형질 변경 면적. 두 번째, 허가 신청 내용이 상식으로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말을 해봐요. 허가 신청 내용이 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적합할까?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적합할까? 성장관리 방안이 뭐예요?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만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그러면 몰라도 적합할까? 세 번째, 허가 신청 내용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모르지만 없을 것. 네 번째,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다섯 번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그러니까 안 배워도 안 해요. 안 배워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형질 변경 면적만 이 부분만 나중에 잡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형질 변경 면적이 적합할 것,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성장관리반에 적합할 것. 세 번째,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그러면 세 번째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봐봐요. 갑이 여기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 신청이 딱 들어왔어요.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이쯤에서 옆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현재 지금 이 도시에서 뭐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입니다. 도로. 이 도시 이쯤에다가 지금 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도로 설치하고 있는데 도로 지금 이 도로는 도시계획 사업이요. 도로 설치한다 뭐 하고 있다고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열심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데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이 뭐 하겠다고?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이 개발하겠다는 이 내용이 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냐 없냐 이 얘기예요.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지장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주고 없으면 허가를 해주는데 과연 자 도로 설치 누가 하냐? 을이 합니다. 을이 도로 설치하는데 갑의 이 개발이 을 도로 설치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러니까 줄까요? 안 줄까요? 그리고 물어보면 아니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자 봐봐요. 갑이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조, 시장, 군수가 갑에게 뭐라 하냐? 네가 허가 신청한 전 내용이 을의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은 내가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갑이 그래서 지장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 그럼 뭘 하겠어요? 신청. 뭐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얘가 아니까 찾아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주는지 안 주는지 가서 뭐 해야 돼요?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나중에 허가 신청하면 처분하기 전에 먼저 뭐가 먼저 들으냐? 의견 청취다. 의견 청취. 도지계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데 도지계 사업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가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까 부적정할까? 적정할까? 뭔 말인지 몰라도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까 부적정할까? 적정할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갑이 여기에다가 허가 신청하니까 시장이 뭐라 그래요? 시장이 아니 이제 여기 도로 있는 게 도로 기존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지. 도로에 안 닿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하겠다? 도로 설치하겠다. 간단하게 기반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라 이런 조건을 건다는 얘기예요. 이거 할래? 하겠다 못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조건부가 이걸 갖다 1등 이런 조건 걸 때니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냐 없냐?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할 때는 그냥 조건을 걸겠어요. 저기 신청자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요. 신청자 의견을 들어보고 신청자한테 할래 말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면 신청자는 하겠다 그러겠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 그랬지. 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안 하면 어쩔까요? 하겠다 해가지고 분명히 하겠다 해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면 두들겨 패면 맞기 싫으면 하겠죠? 어쩐다고 안 하면 팬다. 한다. 근데 제가 죽어보면 죽으면 팰 수 있냐고 없냐고. 무슨 얘기냐? 안 하면 이거하고 못하면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안 하면 처벌하면 하겠죠. 근데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하면 누구라도 해야 돼요. 허가권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네가 못하게 되면 나라도 해야 되니까 뭐 맡기라? 돈을 맡기라. 그래서 여기서 이행보증금이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요. 보증. 왜 보증 세우라 그래요? 얘가 안 갚으면 네가 대신 갚는다. 안 갚은 것이 아니고 못 갚지. 뭐 하면? 망하면. 뭡니까? 부도입니다. 부도. 망하면 어쩐다고?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보증이라는 단어를 왜 나온다고요? 부도 때문에. 국가가 부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누가 부도 나요? 예, 개인이. 누구만? 민간만.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측 할 수 있는데 단 누구는 예측 안 하겠다. 누구는 안 망해요? 국가. 망합니까? 안 망해요. 지자체. 망합니까? 안 망해요. 공공기관. 토지공사 하루 이자가 얼마예요? 토지공사 빚이 어마어마해요. 하루인가 한다는가 이자만 해서 100억이. 이자만 해가지고. 망해 안 망해요? 그래도 안 망해요. 공공기관하고 공공단체는 안 망하니까 여기를 어쩐다?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배워야 돼. 내용도 이런 부분 전부 다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했다. 위반했을 때. 허가 위반했다 이러면 허가를 안 받고 했다든가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한 거예요. 허가를 갖다가 안 받고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당연히 처벌하고 원상해보면요. 허가는 받았지만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어쩐답니까? 허가 취소 원상해보면요. 상식으로 시험 문제 상식적이 나오니까 허가를 안 받고 했습니다. 처벌 원상해보면요. 허가 내용과 다르겠다. 당연히 허가 취소 그리고 원상해보면요. 원상회복하라고 원상회복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교리 시험 문제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명령 했는데 안 들으면 어쩔까요? 패요. 안 들으면 여기서는 패지 말고 안 들으면 대신해 줍니다. 뭐 나옵니까? 대집행. 네가 안 하면 내가 대신한다. 그러면 대집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비용을 어찌해야 돼요? 징수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행보증 예치한 게 있으면
이 돈 가지고 대집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의제되는 사항이 있어요. 의제되는 사항. 의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나 의제되는 사항 이 부분 이해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지금 자 이쯤에다가 지금 갑이 개발해요. 갑이 뭐 하겠다고요? 개발하겠다고 허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그래 개발하라고 허가를 해줬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시. 그럼 누가? 특별시장이 개발하라고 허가를 해줬다고. 그럼 갑이 이제 어쩐다고? 개발한다고. 개발하려고 봤더니 이쯤에 여기는 산이에요. 산이고 여기는 논이요. 논.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이 상태에 만약 얘가 뭐냐? 집 짓는다. 개발의 대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가 나와요? 건축이니까 건축하겠다. 어디다? 산에다. 나무 위에다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를 베야죠. 나무 벨 때 그냥 베는 거예요? 허가받고 베는 거예요? 허가받아야 돼요. 임목벌채 허가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산림청장 찾아가가지고. 나무 뱄습니다. 그 위에다 바로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 깎아야죠. 산 깎으다 못 든다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누구한테? 산림청장한테. 자, 논에다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논을 뭐로 바꿔야 돼요? 대지로 바꿔야 돼요. 이걸 보고 농지법에서 뭐라고 하냐?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이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하나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갑은 특별시장한테 뭘 받고? 허가 받고. 나무 베야 되겠네. 쫓아가서 허가 받고. 찾아가서 허가 받고. 허가. 이렇게 하게 되면 평생 가도 안 된다고. 허가받다 끝난다고. 그래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 처리를 갑이 허가 신청할 때 여기서 허가해주면 내가 개발해야 되잖아요. 개발하려면 뭐 해야 된다? 나무를 베야 된다. 그러면 임목벌채 허가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서를 첨부하고 산지준용 허가 신청서, 농지 허가 신청서, 신청 서류 첨부해가지고 전부 다 누구한테 준다? 특별시장한테. 특별시장이 허가하려고 하는데 내가 허가를 하게 되면 뭐 해야 되겠네? 나무 베야 되겠네. 그러면 산림청하고 협의해요. 내가 허가하면 나무 베야 되는데 괜찮냐? 괜찮다. 괜찮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이게 지금 나무 베면 어디 간다고? 산림청. 이 나무 베는데 국방부 찾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어디를 가지? 산림청.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관계죠, 관계. 그 내용과 연관 있는. 관계 누구? 행정기관에 장하고 먼저 뭘 한다? 협의한다.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허가권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해야 뭘 해줘? 그래야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가를 받으면 이거 전부 다 받은 걸로 본다. 이런 걸 보고 허가로 인한 의제입니다. 뭐뭐 한 걸로 본다. 이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의제 개발행위 허가 받게 되면 다른 법에서 받아야 돼. 타 법에 의한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 해제한 것으로 본다. 몇 개 있다? 그게 몇 개 있답니까? 몇 개 있다 그러면 많다. 이걸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내용을 책에도 내용 다 그게 지금 그 어디 있냐 그러면 335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개발행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할 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그 개발행에 대한 다음 각구의 인가 허가, 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 또는 심사 등에 대해서 미리 나왔죠. 관계 행정계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등 받은 거 본다. 박스에 몇 개 있어요? 7개가 아니고 7번에서 등 그랬잖아요. 등.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등 그러니까. 그럼 문제가. 근데 이거는 암기할 수 없이 많아가지고 개발행 허가 받으면 임목벌채 허가 받은 걸 본다. 아까 했잖아요.
개발행 허가 받으면 임목벌채가 받은 걸 본다? 번다. 개발행 허가 받으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네, 여기. 개발행 허가 받으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요. 있는 거 이게 지금 많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문제가 나오면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될 각종 허가 등은 받은 걸로 본다. 몇 개 있다? 많다. 하나 툭 던지면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고.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맞는데 올해 시험도 얘가 안 났네. 준공검사. 개발행 허가는 뭐 한다고요? 건, 그리고 물, 그리고 터거든요. 건물, 터. 건축물의 건축 공제하면서 설치는 준공검사 뭡니까? 허가 처분에서 허가해준 내용하고 공사가 끝났을 때 그 내용이 어찌해야 돼요? 일치가 돼야죠. 몇 층짜리 허가 줬어요? 말이야. 주택하겠다. 몇 층 했다? 2층짜리 허가 있는데 나중에 검사를 하면 얘가 2층을 지어요? 20층을 지어요? 모르지. 50층 지어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어쩐다 반드시 검사하고 허가 내용과 완료된 내용이 일치가 되면 검사하고 검사 필증 주는 거. 준공검사인데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를 했으면 준공검사 해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 형질 변경. 자, 이번에 산 깎겠습니다. 몇 평 깎을래? 500평 깎겠다. 확인 안 하면 5,000평 깎아내 얘가.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토석 채취 확인해야 돼요. 네 번째 토가 뭡니까? 토지 분할. 이 토지 분할이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이 토지 어쩌겠다? 이 토지 나누겠다. 이게 확인이 되냐고? 안 된다고. 공부성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다?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물건적지는 물건적지는 준공검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면 물건적지는 어떻게 쌓느냐를 묻지 않아요. 단지 이런 토지에다가 뭐 하겠다? 물건을 쌓겠다 그러면 이게 무게가 얼마 되는 거, 기간을 얼마 동안 쌓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지 물건 쌀 때 이렇게 쌓아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뭐 각 잡아서 쌓아야 돼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확인한다는 게 많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적지도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공검사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여기까지만 준공검사. 그 내용이 두 번째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책 334페이지 갑시다. 334페이지 2절 개발행 허가 절차 등 해가지고 1번 첫 번째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 자,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오염 방지, 경관 등에 관한 적용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 이러이런 계획서를 첨부한 그 말은 무슨 계획서요? 기반 설치 계획서, 용지 확보 계획서, 위해 방지 계획서, 오염 방지 계획서. 이것은 조건부 허가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이 얘기했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합의 개발하려고 하니까 자, 내가 개발하겠다 허가해주라. 누가? 허가권자가. 너 허가할 테니까 여기다 뭐 해라? 도로 설치해라. 기반시설 설치하라고 조건을 걸면은 하겠다 못하겠다? 하겠다. 말로 하지 말고 뭐 만들어라? 계획서 만들어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조건부 허가했구나 이 얘기고 2번 보면 허가 신청 처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장, 군수는 개발행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그 날짜를 좀 잡아야 돼요.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15일. 3번 허가 기준입니다. 자, 5가지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까?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할까? 그 규모는 1월달에 암기합시다. 방법이 없어요. 암기해야 돼요. 두 번째, 도시관리계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까? 적합해야 되고. 세 번째, 도시계획 사업성에 지장이 없을 거 그랬죠? 자, 아까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해했어요?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가서 어쩐다? 물어본다. 의견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 의견 청취하고. 네 번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토지 이용계, 건축물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조화를 이룰 것. 다섯 번째, 기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그래서 나중에 숫자만 안기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4번입니다. 자, 예? 호수는 작은 못입니다. 작은 못. 연못. 작은 못. 자, 4번입니다. 이행 보증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에서 필요한 인정될 경우, 대리인이 정하는 경우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금 이행 보증금 예측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위에만 필요가 없고 이행 보증금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행 보증금 예측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왜 예측 안 하느냐? 망할 일이 없으니까 부도가 안 나니까. 그래서 1번 국가 지자체, 2번이 공공기관, 3번이 공공단체 이런 얘기요. 5번 원상회복은 이게 상식입니다. 원상회복 1번 특별지방시 특자의 특단지 시장구조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한 자에게 원상회복 명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읽어보라마나 원상회복 명 받은 자가 원상회복 안 하면 어쩐다? 대집행할 수 있고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그럽니다. 6번 아까 관련 인허가 등 의제를 받고요. 개발행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한 각종 허가 등 받은 걸로 본다 그랬고 7번 준공검사는 건물 토 중에서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준공검사하지만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까지 두 번째고 세 번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입니다. 세 번째 지금 어디로 가냐 그러면 허가 절차 받고 이해갑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는 크게 저기서는 두 가지 제도 나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개발합니다. 개발. 여기서 개발한다. 이 개발은 건축입니다. 건축. 여기에서 건축한다. 건축. 건축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가요? 사람이 인구가 유입이 돼. 인구가. 자 여기 개발하는데 건축하는데 개발하는 이 지역에 현재 기반 시설이 있냐 없냐, 도로가 있냐 없냐, 있다. 학교가 있다. 주차장도 있다. 있는데 여기다 개발하니까 이 기반 시설이 넉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넉넉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이 개발로 인해서 이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 부족하겠다. 부족이 예상되는데 뻔히 그걸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 개발하게 되면 100% 뭐예요? 난개발이에요.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까요? 이게 부족이 예상되면 그만큼 어찌하지? 추가로 그만큼 설치해야죠. 추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 상황을 봤더니 추가 설치가 안 돼요. 여기는 추가를 했으면 쓰겠는데 추가 설치가 안 된답니다.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왜 추가 설치가 곤란할까? 도로가 부족하면 늘리면 되고 애들이 많이 와서 학교가 부족하면 학교 지으면 되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만들면 되는데 왜 곤란하다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금 이 건물이 우리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이 건물이 몇 층짜리냐면 22층짜리 건물인데 자, 이거를 철거하고 여기다 200층을 올려봅시다. 건물의 규모가 커졌죠? 이거는 개발. 그러면
건물의 규모가 10배 커졌으면 간단하게 사람이 10배는 더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가 10배는 더 들어온 거요. 그러면 저 앞에 도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도로를 10배를 늘려줘야 돼요. 늘릴 공간이 있냐고? 없다고. 왜? 다 개발해가지고. 이런데 지금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상업공업적인 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난개발한 걸 뻔히 보면서 그럼 내비둘 거냐고. 그렇게 하면은 난개발이야. 그거 어쩐다고? 기반시설 많이 못 해주니까 방법이 없어요. 건물의 규모를 줄여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개발의 밀도를 통제한다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너무 좀 크게 못 짓게 맞게 돼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면 이게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데 건물이 옆으로 퍼지는 것은 뭐가 막아줘요? 땅 면적이 100이다. 땅 면적이 100. 여기에다가 2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거 뭐 뭐라고요? 건폐율. 60평 지을 수 있다. 건폐율. 옆으로 가는 거는 뭐가 막는다? 건폐율이. 근데 위로 가는 건 누가 막는다? 용적률이.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용적률, 건물의 크기는 용적률이니까 용적률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폭적으로 강화하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1번 읽어볼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나왔죠. 곤란. 가능 섞지 말고 곤란. 그런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데 우리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니까 이것 또는 저것,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을 그 지역에 적용된 용적률의 50%까지 강화돼 가지고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추가 설치하자. 저기서 개발한다. 기반일 부족이 예상된다. 추가 설치하자. 뭐가 있어요? 얘는 빈 땅이 있어요.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얼마든지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왜 그러느냐? 여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대. 미개발 지역입니다. 미개발 지역. 여기는 개발이 끝난 지역이고 개발이 안 됐으니까 앞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만큼에서 이만큼 현재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안에 사람 살아야 안 살아요? 사람은 삽니다. 이렇게 딱 두 집 삽니다. 두 집 사는데 한 집을 살든 두 집을 살든 뭐는 있어야 돼요? 도로는 있어야 돼요. 도로는. 이 도로 이용해 가지고 두 집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도로폭이 협소하지만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두 집만 사니까. 더 이상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발이 안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요. 그린벨트 풀린다고. 그린벨트 해제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본격 정보하겠다 이제 개발하겠다. 무슨 개발할 건데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8,000세대를 짓겠다. 여기에다가 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나는 아파트를 갖다가 8,000세대를 건축하겠다. 아파트 8,000세대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도로 가지고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럼 어찌해도 여기에다 이제 개발을 위해서 도로를 설치도 해줄 거고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 만들어야 하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 이거 설치할 때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들어갈 때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봤더니 500원 들어가. 500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설치를 누가 해줘야 돼요? 설치는 누가 해야 돼?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해야 돼요? 세금 받았으니까. 국민 세금 받았으니까. 근데 국가나 지자체 돈이 얼마밖에 없냐? 300원밖에 없어요. 얼마가 부족해요? 200원이 부족해요. 200원 만들 때까지 도로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을 갖다가 이만큼을 현대가 먼저 아파트 분양합니다.
현대가 분양하는데 예를 들어 몇 평짜리 분양하냐? 요즘 인기가 32평, 28 이게 좋다는 보니까 32평짜리 분양한다. 현대가 32평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얼마냐? 분양가가 10억이라 합시다. 10억. 분양가가 10억이다. 분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너무 싸요? 너무 비싸요? 분양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은 이거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게 분양가다 그러면 뭐를 봐야지? 주변의 시가를 봐야지. 시가. 시세를 봤더니 시세는 얼마입니까? 30억 30억. 받아 안 받아요? 받죠. 당첨되는 순간 얼마 이익이 생겨요? 20억 생겨요. 우리가 이거 20억 개인이 월급으로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 못 벌어 이거. 그러면 나는 분양 신청했더니 당첨되는 순간 얼마 받았다? 20억 받았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현대가 이뻐요 미워요? 너무 이쁘지. 평생 벌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여기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다 합시다. 이 구간이 몇 킬로냐? 이 구간이 거리는 2킬로인데 여기서 이 도로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들어갈 때 한 5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가 이뻐요 미워요? 얼마 줬다고? 현대는 나한테 얼마를 줬다? 20을 줬다. 평생 벌 돈 줬어요. 자, 5시간 걸리지만 현대는 이뻐요 미워요? 이쁘지. 아, 이 정도 감내해야지. 누가 미워요? 여기가 밉죠 여기가. 현대한테 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누구한테? 국가한테. 왜 이렇게 난개발이 되게끔 했냐 난개발이. 그러니까 왜 너는 빨리 뭐 해야지 도로 설치해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나를 갖다가. 국가나 지자체가 들으면 그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인데. 근데 문제는 왜 이 지금 이익은 누가 봐요 개발해가지고? 개발해서 누가 이쁘고 현대가 이쁘고 욕은 누가 다 먹어요? 국가가. 그 왜 내가 욕을 내가 먹냐? 그래서 생각하는 데다가 200원 만들기 전까지는 어차피 설치 못한다고. 그래서 뭐란가? 안 되겠다. 누가 이쁘냐? 얘가 이뻐 보니까 얘가 돈 내라. 그게 수익자 부담입니다. 수익자 부담. 내가 누구 때문에 도로 설치한다? 현대 때문에. 원인자 부담입니다. 원인자 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에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를 받는다? 2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돼요? 500원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현대가 이거 이 돈 언제까지 내야 돼요? 이거 준공검사 신청할 때까지 돈 내는 거예요. 돈 안 내면 간단하게 뭐 안 해죠? 준공검사 안 해죠? 준공검사. 준공검사 안 해주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난개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어쩌라고요? 스스로 돈 내자, 부담하자. 그래서 그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명칭이 이러고 잡아졌어요. 중요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때 지문 하나 나오는데 중요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여기다 놔야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건 5월달쯤에 공부하고 이 정도만 해도 시험이 나올 거 다 있으니까 지금 5월달쯤에 얘는 5월달쯤에 한번 해보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2번 읽어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1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건설은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적어볼래요? 기정 그 다음에 뭡니까? 하여야 한다. 치사하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번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자인 줄 겁시다. 완화되거나 해제된 점. 행위자니 완화 해제. 이거 이해해야 돼요. 개발이 안 되던 지역이 갑자기 개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던 지역이야만 빈 땅이 있는 거예요. 빈 땅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이 갑자기 개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의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되어 행위자니 완화되는 거. 그러니까 1번, 2번 똑같은 말이요.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3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그 숫자는 암기해야 되겠죠? 20 이상. 네 번째,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그 도시 전년도 인구 증가보다 20% 이상
결론은 20 이상. 완화, 해제 20 이상. 시험장 가면 문제가 뭐라 나오냐? 이렇게 개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옵니까 X입니까? X. 왜요? 공원이 지정이 되면 공원이 아니면 그나마 개발할 수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이거는 써야 된다. 지정해야 한다는데 공원이 지정되면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엔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자, 우리는 서울특별시 어디냐? 여기에 서울특별시인데 이 특정 지역에 이만큼 봤더니 전년도 2014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전년도 2013년도에 2013년대 여기가 총 몇 건이냐? 개발인 건수가 100건인데 전년도 몇 건이다? 130건이다. 문제 이러고 물어봐요.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얼마 늘어났다 이거? 30% 늘어났네. 30%. 얼마 증가하면?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하여야 한다. 자, 전년도 2014년도 인구 증가율 특별시 전체 인구 증가율 몇 프로냐? 2%다. 2%. 근데 이 특정 지역의 전년도 2014년도 여기에 신도시가 하나 들어갔네요. 인구 증가율 몇 프로냐? 35%다. 35%. 그러면 몇 프로 늘어났어요? 32가 늘어났으니까 여기는 지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어 본다고. 처음 문제 만들 때.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그냥 행위자니 개발이 안 된 데가 확 개발돼야 되니까 행위자니 완화, 해제. 개발행위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율 20 이상, 20 이상 숫자만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을까? 이제 이 지역을 뭐라고 정했어요? 여기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놓고 어떤 사람한테 돈 받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다. 이 도로에 여기에다 기존에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건물을 얼마 가지고 있냐? 500평 가지고 있다. 500평 있는 상태에 여기를 갖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다. 얘한테 돈 내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500평짜리 건물이 있었으면 그 건물에 맞게끔 뭐가 있었어요? 도로가 다 있었어요. 거기에 맞게끔. 근데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얼마 주면 700평을 건축한다. 너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어쩐다고? 네가 내야 된다. 네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의 건물, 기존에 있는 거는 절대 부과하면 안 되고 뭔가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아니면은 얘가 500평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한 300평을 더 늘렸어요. 그 뭐요? 증축. 그럼 300평만큼 사람은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여튼 사람이 더 들어오게 건물이 늘어나면 돈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에는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시설에서 200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입니다. 200 숫자는 이거 남겨야 되고 200 초과되는 그러니까 너무 작게 지으면 200 적으면 몇 평이요? 60평. 너무 작게 지으면 돈 받지도 않아요. 최소한 60평 이상 지었을 때 200 초과되는 뭐 할 때? 신축. 신축이 뭐예요? 건물이 없는 땅 처음 지은 게 신축이요. 증축. 있는데 늘리면 증축입니다. 그런 거 할 때 받겠다 이 얘기고. 납부 의무자는 누굽니까? 납부 의무자는 건축하는 자입니다. 뭐 땅 판다고 건물 터 중에서 뭐 할 때 건축을 해야만 인구가 유입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부가시기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인데 읽어보면 허가하고 2달 내에 부가요. 건축허가 딱 해주고 언제까지 돈 내라? 2달 내 보냅니다. 2달 내에 허가하고 2달 내 부과하면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내야 되냐 그러면 간단하게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냅니까 물어보면
사용 승인이 준공검사예요. 준공검사. 돈 내면 어쩐다? 준공검사 해주겠다.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 전 그 말은 준공검사 신청 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돈은 내라. 납부 방법이 뭐로 내야 돼요? 물어보면 돈 내야지. 돈 현금인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인정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하고 똑같다 지금 이런 얘기고 처음에서는 부가대상 토지나 비슷한 토지란 납부 물납을 인정하냐 안 하냐 우리 시험에 이걸 물어봐요. 물납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물납도 인정이 된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요. 지금 이 부분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반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두 가지 봤어요. 개발한다. 기반이 부족해서 안 된다. 추가 설치가 곤란하다.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추가 설치 가능하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개발 행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제4장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 4장은 잠시 쉬고 합시다.